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식은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a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양변에 x를 이렇게 곱해주면 우변은 x끼리 이렇게 약분이 돼서 x 곱하기 y는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의 모든 점은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일정한 값 a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직접 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12의 그래프가 a, 4를 지날 때 a 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에서 보면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데 항상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a 곱하기 4가 항상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자, a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의 그래프가 3,a를 지날 때 a 값을 구해라. 자, 그럼 마찬가지로 3 곱하기 a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를 또 살짝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4, 마이너스 5와 b, 2를 지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해서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a 값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의 점 중에 하나가 4, 마이너스 5니까, 자, a라는 것은 x좌표 곱하기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비례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2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a를 일단 구했고요. 그 다음에 b, 2도 역시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b와 2를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2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b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과 b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문제를 푸는 요령은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요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비례 관계 문제인데요. 자, 응용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량 x개와 가격 y1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y는 x분의 a 그래프이다. 이 제품의 가격이 80원일 때 수요량을 구하시오. 자, 80원이면 이제 지금 여기가 32원이니까 80원은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됐을 때 이때 이 수요량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은 a 값을 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점 하나를 줬죠. 30,32. 자, 따라서 a라는 것은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30 곱하기 32 하면 96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관계식은 y는 x분의 96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가격이 80원일 때 수요량 여기를 한번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80원일 때 b개 수요량의 개수가 b다. 이렇게 했을 때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80 곱하기 b가 역시 96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양변을 80으로 한번 나눠줘 보겠습니다. 자, 그럼 0, 0 약분되고 8, 1은 8, 8, 1은 8, 8, 2, 16. 따라서 B라는 것은 12. 즉 가격이 80원일 때 수요량은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와 속력 V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고, 자, 여기는 단위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는 시속, 킬로미터 퍼 아워.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 그래프가 지금 시간과 속력이 반비례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빨리 달리면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느리게 달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과 속력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시속 90km로 달릴 때 5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비례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일 텐데 이 점이 5,90. 따라서 a라는 것은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되니까 450이 되겠죠. 따라서 관계식은 y는 x분의 45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시속 150km로 간다면 걸리는 시간은, 자, 그러면은 시속, 속력이 150이고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m이라고 하면 m,150이 되겠죠. 시속 150으로 가면 m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m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m 곱하기 150을 하면 역시 450이 되어야 되니까 양변을 150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좌변은 m만 남고 우변을 보면 자, 00 약분되고 5, 3, 15, 5, 9, 45, 3, 1은 3, 3, 3, 9, 3. 즉 시속 150km로 간다면 3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의 속력으로 가야 하는가?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2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x좌표가 2일 때 y좌표를 n이라고 하면 n은 얼마냐? 요걸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n,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는 것이 역시 45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자, 2, 1은 2고 2, 2는 4, 2, 2는 4, 2, 50. 자, 그래서 n은 225.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2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시속 225km라는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를 물어보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거리는 우리 거속시 이미 배웠죠. 거속시에서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5시간이 걸릴 때는 90km로 갈 때고 그 다음에 3시간 만에 가려면 시속 150km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5시간에 시속 90km니까 거리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 90 곱하기 5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리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50 곱하기 3.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450이라는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는 450km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이다. 점 P와 점 Q의 y좌표의 차가 8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점 P와 점 Q의 y좌표의 차가 8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A 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A 값을 구하려면 점 P나 점 Q의 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y좌표를 둘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 있는 것은 이 둘의 차가 8이다. 이 거리가 8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리가 일단은 요 Q의 y좌표를 뭐 B라고 한번 놔볼게요. B. 자, 그러면은 P의 y좌표를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B 더하기 8이 될 겁니다. 왜냐면 8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P점은 1, B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가 있고 Q점은 3,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B 값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하느냐? 자, 점 P나 점 Q나 우리가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X좌표랑 Y좌표를 곱하면 항상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점 P에서 X좌표와 Y좌표 B 플러스 8 이걸 곱한 거나 점 Q에서 X좌표와 Y좌표를 곱한 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니까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B 플러스 8은 3B가 되고 자, B 3B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8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자, B 값은 자, 약분이 돼서 4가 되겠습니다. 4. 자, 그렇다면 우리가 P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P점은 1, B 플러스 8이니까 4 플러스 8, 12가 되겠죠. Q점은 3,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이라는 것은 X좌표, Y좌표를 곱하면 되니까 12, 12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